학생들 안녕하세요. 지금 수업은 아이아타 케빈 크루 트레이닝 기출문제 유형 2, 유형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실게요. CRM, 크루 리소스 매니지먼트 이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입니다. CRM은요, 크루와 크루가, 그러니까 승무원과 승무원, 승무원과 운항 승무원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IKU에서 반드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CRM 교육을.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 꼭 CRM 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죠. 하루에 한 번, 하루 종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객 만족도 조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번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이 모든 항공사에게 크루 리소스 매니지먼트 훈련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CRM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있는 게 ICAO입니다. 혹은 ICAO 이렇게 읽죠. ICAO, ICAO 이렇게 읽죠. 자, 답은 X입니다. 자, 이것은 페이지 81페이지에 보시면 CRM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번 터미널에서 항공기 탑승구까지 이동뿐 아니라 항공기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는데 도움이 필요한 승객의 코드는 스페셜 승객에 대한 코드는 페이지 221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1번 휠체어인데요. 휠체어 승객인데 S는 S for step입니다. step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으나 좌석에는 도달 가능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S는 스텝이니까 여기는 계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4번 한번 보실게요.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이 WCHC인데 보통 기내 PIL Passenger Information List에 보면 승객에 대한 인포가 있거든요. 근데 WCHC가 많아요. 자, 휠체어 패신저 여기는 C for cabin seat입니다.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어요. 따라서 공항에서 지상 직원이 휠체어로 승객을 모시고 오면 기내에서 기내 휠체어를 사용하여서 승객 좌석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기내 휠체어를 사용해서 이런 사람을 WCHC 승객이라고 약어로 부릅니다. 약어로 명시되어 있죠. 4번 기내 화장실에 흡연을 한 승객이 있을 때 첫 단계는 화장실 휴지통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 승객이 나오시라고 해서 화장실 휴지통을 먼저 점검하죠. 왜?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화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5번 런던 히드로 공항의 공항 코드는 LHR이에요. LHR입니다. 이거는 X입니다. 공항 코드 이런 거 한국 운송과 그 다음에 항공 예약 발권에서 여러분들 다 하시죠? 우리 교재에서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주요한 것만 나와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는 항공 운송과 항공 예약 발권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공항 코드, 그 다음에 나라 코드 등. 자, 6번 객실 승무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입니까? 비행 전 브리핑, 이 개빈 브리핑 가장 비중이 있다고 그랬죠? 최소 140분 그러니까 1시간 20분 전에 최소 이루어집니다. 디파처 시간 최소 140분 전에는 개빈 브리핑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7번 항공사는 의료상으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 해당되는 설명은 무엇인가?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의료상으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은요.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8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문제 풀으셨고 읽어보셔야 합니다. 정답 아닌 것까지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이제 다 읽어주고 하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집중적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것만 나가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승무원이 능동적인 경청이 아닌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알리는 거는 이거는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죠. 그죠? 자, 개방형 바디랭귀지 사용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능동적인 경청입니다. 9번 가보실까요? 1963년에 이루어진 아이케오 도쿄협약은요. 도쿄협약은 방해 승객 처리를 국제적으로 합의한 법률입니다. 페이지 188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방해 승객 처리
10번. 지상 도착팀은 항공기 도착 1시간 전부터 대기해야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X입니다. 11번.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APIS에서 자, 아이디 및 여권 정보와 같은 여행자 세부 정보를 입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승객의 신원 및 보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가 있으면 신원 및 보안 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12번 국제협약. 이것도 페이지 180입니다. 도쿄협약. 이것은 국제협약으로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나 재산을 위해하는 행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항공편에 적용이 됩니다. 13번 가보실게요. 객실 승무원이 폭발물로 의심되는 것을 리스트 리스크맘 로케이션 최소 피해 구역이죠. 보통 오른쪽 알사이드 뒷면이 됩니다. 으로 이동할 때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닌 것은 페이지 20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리스트 리스크맘 로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답은 2. 폭발 장치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으므로 모든 승객에게 알리면 동요가 일어나겠죠. 오히려. 그렇죠? 방해가 되겠죠. 14번. 비행 전 준비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비행 전 준비 단계. 화장실 점검해야 되고 수화물 점검해야 되고 자, 이때 이 수화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승객의 수화물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항공기에 실려있는 수화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 이상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체불명의 수화물이 있는지 이런 거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비행 전이니까 승객이 탑승 전입니다. 3번 기내 식사 선택.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답은 3번입니다. 15번 보실게요. 승객 안전 브리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페이지 104페이지 중단부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볼게요. 수화물 보관, 흡연 규정, 좌석 벨트 착용. 자, 이런 건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안전데모 하잖아요. 안전데모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화장실 사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6번. 다음 중 항공보안의 발전에 해당되는 예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페이지 191페이지 참조하세요. 19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생체 여건 맞고요. 생체 여건에는 홍채 인식 프로그램과 지문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채 스캐닝 맞고요. 지문 찍기 아닙니다. 지문 인식 기술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고급 영상 기술이 들어가죠. 191페이지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17번 다음 중 CSTF Cabin Safety Task Force의 주요 역할은 답은 2번입니다. 항공사의 안전운영 지침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외워두세요. 항공사 안전운영 지침 자료를 만든다. CSTF의 주요 역할이다. 18번 다음 중 ABP, A-Build Bodied Person 페이지 119페이지 참조하세요.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답 1번 비상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승객입니다. 19번 인질들이 납치범에 대해 긍정적으로 감정을 가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톡홀름 증후군. 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찾아도 다 나와 있어요. 범죄 심리학 용어로서 인질이요. 인질범의 동화 혹은 동조되는 하는 것입니다. 1973년에 스톡홀름의 은행 강도가 들었는데요. 4명의 은행은 협조하고 동조하고 도움을 줍니다. 동정심을 느껴서 동병상련을 느껴서 자 이거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범죄 심리학 용어로 나타냅니다. 20번 다음 중 공항 보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답은요 직원 심사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에 탑승 수속과 보안 검색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항 보안 검문, 정기 순찰, 에어사이드 안전 유지는 다 포함이 됩니다. 21페이지 가보실까요? 21번. 객실 승무원들이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목격했다. 유출물을 처리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물을 사용한다. 안 되죠. 왜? 화학물질과 물이 결합했을 때 더 화염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기름도 막 기름에서 불났을 때 물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물 뿌리면 안 되잖아요. 답은
1번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에 객실 승무원의 조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번. 휠체어와 같은 전자이동기기에 사용하는 위험물은 무엇입니까? 페이지 179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이때 이용하는 거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용하는데 전동 휠체어의 본체는요. 위탁 수화물에 가고요. 리튬 이온은요. 어디로 갑니까? 기내에 반입해서 운송해야만 합니다. 23번 보실게요. 다음 중 위험물 분류에서 가스 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이지 176페이지 보세요. 가스 용기는요. 클래스 2입니다. 클래스 9까지 있죠? 가스 용기는 클래스 2입니다. 답은 4번. 위험물 등급 중 등급 2로 구분되죠. 24번 보실까요? 승객들이 노트북에 사용하는 여분의 배터리를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이지 176페이지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내에 반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란 말이에요. 리튬 배터리는 그 화물에 카고에 탁송이 안 됩니다. 기내 반입해야 합니다. 25번. 항공기 탑승객이 비행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불평한다.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페이지 181페이지 참조하세요. 답은 원인 확인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위험물, dangerous goods라고 하죠. 이라 하더라도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페이지 177과 178페이지 보세요. 항공기 안전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장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할로윈 익스팅기셔 있죠? 소화기 이것도 다 dangerous goods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라고 할게. 갤리에 드라이 아이스가 케이터링에서 실립니다. 왜? 물건을 그러니까 음식이나 이런 것도 취해야 되니까 이것도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도 클래스 9입니다. 위험물입니다. 그런데 실려요. 따라서 항공기의 안전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장비는 실립니다. 자, 26번은 페이지 177, 178 참조하라고 하였습니다. 페이지 176페이지를 보시면 위험물 분류 1급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폭발물입니다. 폭발물 클래스 중 클래스 9 중 9개 중 클래스 1에 소속되는 것은 폭발물입니다. 근데 1부터 9까지가 있는데 이게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위험물 라벨에 표시된 숫자는 무엇입니까? 1, 2, 3, 4, 5, 6, 7, 8, 9 혹은 1.1, 1.2 이런 식으로 있죠. 위험물의 품목 분류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거 위험물을 등급화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위험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위험도를 나타내지는 않음. 따라서 28번의 답은 1번입니다. 29번 가실게요. 사용된 피와 주사 바늘은 어느 등급의 위험물인가? 답은 몇 번입니까? 등급 6입니다. 6. 자, 등급 3는요. 인화성 액체이고요. 등급 6는요. 독성 및 전염성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고요. 등급 9은요. 기타 자성 및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176에서 177페이지 참조하세요. 30번. 다음 중 기내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품목은 무엇인가? 페이지 180페이지를 보십시오. 기내 운반 금지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180페이지에 2번 폭죽입니다. 폭죽. 31번. 산화물질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산화물질 왜 위험해요? 산화물질은 클래스 5고요. 페이지 155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쉽게 점화하고 빠르게 연소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2번. 32번 보실까요? 항공기에서의 의료상 위급한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 보험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답은 승객으로 여행하는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자, 착한 사마리안 보험은 무엇이냐면은 기내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승객이 더 악화되거나 혹은 뭐 죽음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을 염두하여서 의료진이 의료 행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 항공사는 착한 사마리안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33. 응급 처치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페이지 167페이지 하단부를 보십시오.
답은 환자를 똑바로 눕힌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환자를 똑바로 눕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2번, 3번, 4번은 프리코션에 해당됩니다. 프리코션. 자, 맞습니다. 페이지 167페이지 하단부 참조하시라고 하였습니다. 34번 가보실까요? 34번. 공항에서 보안검색 대상은 누구인가? 답은 공항경비대, 탑승객, 승무원 다 모두 검색 대상입니다. 자, 승무원도 게이트로 에어사이드로 접근할 때 보안 검색대 다 지나가죠. 공항 경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다 보안 검색이 대상이 됩니다. 누구나. 35번. 자동 재생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페이지 159페이지에 AED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4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뻔히 아는 거죠. 36번. 아프거나 다친 승객을 돌볼 때 객실 승무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페이지 156페이지에 치료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 승객에게 승객의 상태를 확인하고 도울 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 자, 환자의 동의를 얻고 조치를 취한다 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옆에 동반자 혹은 여행을 같이 하는 사람의 허락을 득합니다. 자, 37번. 비상상황 훈련에서 보고서 작성 중 안전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는가? 응?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비상상황이라고 보면 돼. 안전훈련 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는가? 누가? 선임 객실 승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객실 사무장이 합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참조하세요. 사고 및 그 결과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가 항공안전보고서입니다. 객실 사무장이 작성합니다. 38페이지 가보실게요. 감압에 의한 비상상황 시 보호자는 자신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 아이에게 착용시킨다.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우리 데모할 때 다 숙지했죠? 본인 먼저 안전마스크 착용하죠? 39번. 승객 로케이터 카드. 승객 위치 카드입니다. 한국말로는. 이 용도는 무엇인가? 페이지 168페이지 상단 부분 읽어보세요. 답은 2번. 보건당국이 전염성 질환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 근처에 앉아있던 승객을 식별하도록 돕습니다. 40번 가보실까요? 승객 중 한 명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 기절로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160페이지. 왜? 여기는 호흡도 없다, 맥박도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 기절로 보시고요. 페이지 160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다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단순 기절은요. 다리를 올리고 의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41번. 다음 중 의학적인 허가를 받아야 할 항공 여행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임신 8개월 이상의 여성은 의학적인 허가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사에. 42번 보실게요. 감압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페이지 133에서 134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책에 보면 1번 완만한 감압, 2번 폭발적 감압, 3번 급격한 감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상적인 감압은 없습니다. 자, 완만한 감압, 급격한 감압, 폭발적 감압 순입니다. 43번 보실까요? 전기화재를 진압할 때 승무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페이지 138페이지 보세요. 전원 공급장치를 먼저 차단해야 되겠죠. 전기화재입니다. 전원 공급장치를 먼저 차단합니다. 44번 보실까요? 5분 내 엎질러진 음식을 발견한 경우 객실 승무원이 먼저 취해야 하는 거는 유실물을 닦는다. 응? 페이지 136페이지에 보시면 오븐 파이어 핸들링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음식물, 기름 이런 것들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븐 파이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을 발견했을 때는 유실물을 닦는다죠. 자, 여기는 보세요, 여러분들. 오븐을 끈다 아니에요. 왜? 지금 화재가 일어났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쵸? 유실물이 유출됐다. 어디서? 음식에서. 그 얘기니까 유출물을 먼저 닦아야 되겠죠. 45번 보실게요.
자,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상에 있는 비행기에서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페이지 14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신속한 하기로 rapid disembarkation입니다. rapid disembarkation, rapid, 신속한 이런 뜻이죠. 자, 이럴 때는 그 본인의 소지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공고사항입니다. 다 놓고 내리는 거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이라고 했지 비상 상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따라서 신속한 하기라고 부릅니다. 자, 뒤로 가보실까요? 46번. 46번. 난기류 발생 중 언제 객실 승무원인 기내 서비스를 중단하고 앉아야 하는가? 답은 3번. 객실 승무원 스스로가 서비스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앉아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거는 페이지 132페이지 난기류의 난기류 부분에 나와 있고 난기류 발생 시 안전조치 사항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장에 방송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다림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규정으로 삼고 있어요. 3번으로 규정을 삼고 있습니다. 자, 47페이지 가보실까요? 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클 때는 언제인가? 답은 폭발적 감압입니다. 페이지 134페이지에 가보시면 감압이 3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완만한 감압, 급격한 감압, 폭발적 감압인데 자, 그래서 완만한 감압, 급격한 감압, 폭발적 감압은 상당히 위험하죠. 폐 손상이 발생하죠. 48 보실게요. 비상시 항공기 탈출에서 대피의 목표로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몇 초 이내에 항공기에서 내려야 하는가? 페이지 142페이지. 자, 이건 상식이죠. 탈출 언제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1분 30초 내에, 90초 내에. 슬라이드는 10초 안에 펴지고요. 탈출은 1분 30초 안에 다 탈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겠죠. 그죠? 페이지 142페이지에 90초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니칭 가보실까요? 자, 바다나 호수에서 착수하는 거, 물에 착수. 그러니까 탈출하는 거를 디칭이라고 부르죠. 비상착수입니다. 한국말로는 디칭이. 페이지 143, 124에서 디칭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답은 이거죠. 항공기가 비상 상황에서 물에 착륙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죠. 50번 가보실까요? 50번? 50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운항 승무원에게 화재에 관해 알려줄 때 승무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된다라는데 139페이지에 상단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 부분에 보면은 운항 승무원에게 무엇을 알려줘? 화재의 위치 적어놓으세요. 화재의 원인, 연기의 밀도와 색, 화재의 심각성 등 세부적인 것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알겠죠? 심각성. 자, 화재의 원인, 화재의 위치 하나 더 하면 연기에 연기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화재니까 연기가 있겠죠. 연기의 밀도와 색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형 2 같이 해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문제를 먼저 풀으시고 나와 함께 이 동영상을 보면서 답을 맞추시고 그리고 이거를 책을 다 찾아가실 시간은 없을 거예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거나 틀린 문제 위주로 내가 불러준 책의 해당 페이지를 찾아가셔가지고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 무조건 외우는 거는 그렇게 안 외워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최소 우리가 몇 문제는 해야 된다? 유형 1, 2, 3에 150문제 그리고 우리 책에 100문제는 최소 해야 되고 그러면은 250문제잖아요. 250문제와 단원별 문제를 다 푸신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순서대로 문제에 무엇부터 해야 되냐 뒤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동영상으로 나가는 문제 유형을 먼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들 모두 수고 많았고요. 자, 과제는 따로 학생들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